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장맛비는 잠시 멈췄고 대신 폭염이 몰아닥쳤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우리 정치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횟집 수조물을 퍼마시는 먹방을 펼친 의원들까지 등장했죠. 횟집 수조의 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 배설물 따위로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절대 아니라는데요. 광어나 우럭도 아니고 그걸 뭐 때문에 마신 걸까요? 횟집 수조의 물을 마시는 것과 핵 오염수의 안전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대외 명분으로 삼고 있는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내일 일본 정부에 전달될 거라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7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름보다 뜨거운 불경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KG 모빌리티만의 쿨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에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와 12개월 무이자까지. 7월 상담받고 커피 쿠폰 받고 경품 받고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명륜진사 갈비가 확 바뀌었어요. 삼겹, 닭갈비, 프렌치레까지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떡볶이, 튀김, 갈비버거까지 우리 동네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확 바뀐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상주 지역에서 고대 국가 사벌국의 제사 유적이 확인됐다고 하네요. 잠시 후 상주박물관 윤호필 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 영주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톡톡히 타고 있습니다. 조금 색다른 이유기도 한데요. 영주 무선마을에서 악어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살기 서식하는 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 표범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의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자취를 감춘 표범의 발자국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았던 악어까지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서식하는 모습도 확인되면서 마치 영주가 아마존 밀림이나 아프리카 초원과 같이 전국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는 어쩌면 해프닝으로 일단락 될 것 같은 분위기는 한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와 함께 또 북두대간 수목원을 비롯해서 경북 북부권이 생물적 복원의 메카라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자, 먼저 악어 목격 소식. 이제 해프닝으로 일단락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면 좋은데 혹시나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 되긴 돼요. 예. 그렇죠. 예.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관광지로도 잘 알려진 무선마을인데, 자, 이곳에 이제 악어가 발견된 게 언제였죠? 지난달 13일입니다. 6월 13일 날 예. 영주시 문수면 무선마을 앞 내성천에서 악어를 목격을 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예. 신고를 한 사람은 이제 주민 1명과 필리핀 국적의 계절 근로자 4명인데 이분들이 이제 무섬교를 걷던 중에서 1m 크기 정도의 악어가 하천 풀숲에서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주시는 곧장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에 보고를 하고 직원 6명을 현장에 보내서 수색 작업을 나섰는데요.
이때 이제 뭐 각종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전국적인 뭐 유명세도 톡톡히 치렀고요. 예. 뭐 무슨마을은 잘 알려진 것처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영주시는 혹시나 모를 악어 출현에 대비해서 주민과 관광객의 하천 접근을 막기로 했었습니다. 예. 뭐 그런데 만약에 진짜 악어가 있었다, 그래서 발견이 됐다 이러면 일단락이 됐을 텐데 예.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뭐 영주시 공무원들이 한 열흘 넘게 무섬교 상하류의 54km 구간을 사치 뒤졌습니다. 드론이나 무인 감시 카메라까지도 동원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악어는커녕 악어 발자국도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악어 발자국도 발견되지 않았다. 근데 이게 목격자가 한 명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총 5명이 본 거네요. 그러니까 한 네. 1m 정도 되는 네네. 악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뭘까요? 악어가 아니면 나는 이거 상당히 좀 의혹이 좀 가는 뉴스예요. 이게 사실 뭐 맞습니다. 거짓말일 리는 없겠고 5명이 같이 봤다고 하니까 뭐 이상한 사고가 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여기서 이렇게 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열흘 이상 수색을 했고 이런데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거 봤을 때는 오인 신고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인 신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악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야생 동물들이 확인됐다면서요? 그 뭐 악어를 찾는 과정에서 내성천 생태계가 건강하다, 생물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소득이 있었는데 네. 지난달 25일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살기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 살기의 모습은 악어 출몰 때문에 이제 수색 작업을 하던 영주시 공무원이 직접 촬영을 했고요. 그 이 살은 야행성 동물로 오리나 들쥐를 잡아먹는 고양이가 야생 동물인데 예. 뭐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맹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 동물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예. 그 주요 서식지가 이제 강원도 산간지방이나 뭐 비무장지대 등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영주 무섬마을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게 악어를 찾기 위해서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는 살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 뭐 고라니, 너구리와 같은 다른 야생동물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삭도 나왔고 수달, 고라니, 너구리까지. 네네. 이 삭도 혹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나면. 그 뭐 크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고양이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라서. 그 정도 예. 작은 삭. 그렇군요. 예. 자, 악어 대신에 이렇게 뭐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이 발견됐으니까 한편으로는 이 무섬마을 일대 이쪽 내성천 일대가 그만큼 건강하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또 체계적 관리도 좀 중요해 보이네요. 뭐 호랑이나 표범과 같은 대형 고양이과 맹수들이 이제 사라진 국내 생태계에서 살건 사실상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들쥐나 오리 등을 주로 사냥하는 살기지만 생태계 포식자인 살기 이제 무섬마을 인근에 서식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인근 하천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통해서 이 지역의 이제 뭐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악어 소동이 이제 삭 발견으로 마무리될 쯤이던 지난달 25일에 영주에서 하나 더 나왔습니다. 표범 발자국이 목격됐다는 그 신고도 접수가 돼서요. 네. 자,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일단은 표범 발자국으로 신고가 접수는 됐는데 아닌 걸로 이제 최종 확인은 됐고요. 예. 그 표범 발자국 목격 신고는 6월 25일 밤 9시 한 45분쯤에 영주시 상망동에 사는 이제 한 50대 여성분이 표범이 마당 앞까지 내려왔고 발자국이 보인다. 뭐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여성분이 이제 야생동물 보호협회에 확인을 해보니 표범으로 추정되는 뭐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는 했는데 예. 자, 이제 뭐 다음날 영주시가 현장에서 15cm 크기의 동물 발자국 여러 개를 확인을 해서 사진을 환경부에 보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결과 이제 들개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고양이과 동물은 발톱을 숨길 수가 있는데요. 개과 동물들은 발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발톱이 이제 발자국에 그대로 찍힌 점인가?
좌우 대칭인 점을 들어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발톱 갖고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객과 동물은 이제 발톱이 드러나는데 이제 여기 발자국에 발톱이 그대로 찍혔으니까 객과 동물이다. 네,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표범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 발견된 데가 아까 그 상망동 영광고등학교 앞이라고요? 여기 예, 그 예. 시내잖아요. 사람들 많이 사는. 그렇죠. 그래서 오. 그때 이제 밤 10시 9시 45분 10시 이때쯤이라서 경찰에서도 새벽 늦게까지 수색은 했었는데 예. 당시에도 이미 표범이든 아니든 어쨌든 산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 수색은 어려웠고 대신에 이제 발자국을 토대로 해서 이게 진짜 표범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한 거죠. 어쨌든 정말 많이 놀랐겠습니다, 이분. 예. 마당 안까지 이제 들어왔다고 하니까. 예. 자, 최종 확인은 이렇게 표범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과거에도 영주에서 표범이나 호랑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여러 번 있었다면서요. 네, 2000년 3월에 소백산 자락에 이제 영주시 단산면의 마랑리라는 마을에서 예. 호랑이 목격담이 전해졌었는데요. 어허. 이 마을의 이장이 키우는 새끼 풍산개가 예.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와 죽었는데 이 이장분이 개가 뛰어 들어올 때 호랑이나 표범으로 보이는 큰 짐승이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아, 여기 했습니다. 풍산개가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죽었다고요, 바로? 네네. 그 그런데 물렸나요? 그 호랑이? 그까지는 조금 시간이 아하. 오래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는 안 되는데 예.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소동으로 끝났었고요. 어휴. 그리고 2013년에도 표범 발자국 목격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영주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에서는 그동안에 호랑이나 표범으로 추정되는 동물을 봤다는 목격담이 과거에도 왕왕 있었습니다. 예. 2000년에는 청송에서 호랑이를 촬영했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예. 최종적으로는 호랑이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났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경계를 접하는 영천에서도 표범을 봤다 이런 신고가 있었지만 진위는 끝내 확인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어쩌면 호랑이나 표범이 있었다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일제시대 전만 하더라도 호랑이나 표범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뿐만 아니라 늑대나 여우 등을 우리 산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제의 해수구제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무분별한 사냥으로 사실상 자치를 감추게 됐고요. 어쩌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옛날부터 호랑이나 표범과 같은 범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목격담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경북 북부권에서는 종복원 사업을 토대로 해서 멸종위기 동물을 복원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표적인 게 바로 백두대간 수목원 그 안에 있는 호랑이 숲이잖아요. 여기 유명하잖아요, 이제.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네, 다녀오기는 저도 하는데 몇 번 가봤습니다, 여기. 네. 예. 이제 현재는 백두대간 수목원에 호랑이 6마리가 살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2020년에 태어난 시베리아 호랑이, 한국 호랑이 이제 태범과 무공남매가 에버랜드에서 옮겨오기도 했습니다. 아, 예. 백두대간 수목원은 호랑이 숲에 이제 축구장 4배를 합친 크기인 38,000제곱미터의 초원이 있어서 동물원보다는 호랑이들이 서식하는데 훨씬 더 나은 환경입니다. 그럼요. 종복원 등에 대한 연구나 호랑이 생태 연구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그럼 예. 동물원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호랑이에 비하면 그렇죠. 정말 행복한 거죠. 막 뛰어다닐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근데 이 호랑이 숲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축구장 4개 정도 합친 크기라고요. 네네. 이 호랑이 여기가. 그렇군요. 예. 뿐만 아니라 북부권에서는 다양한 생태계 복원 연구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게 아마 소백산 국립공원 일대에 방사된 여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여우가 이제 붉은 여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여우라고 합니다. 2012년 소백산 일대에서 처음으로 복원 사업을 시작을 했고 한 180마리 정도가 방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예. 현재는 야생이 한 8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한 16마리 정도는 야생에서 태어난 거고요. 예. 한 2016년에는 이제 야생에서 여우의 출산이 처음 확인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소백산에 방사했던 여우가 안동, 그다음에 충북 제천, 강원 평창을 거쳐서 강원도 강릉에서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네. 뭐 이동 거리가 한 550km 정도를 혼자 이동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영양에는 멸종위기종 보건센터가 2018년에 설치돼서 멸종위기 동물 23종과 식물 7종의 보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절대 아니고 또 다른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개발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서식지 파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번에 악어 표본 발자국 해프닝을 통해서 북부권의 생물 다양성이 확인됐으니까 예.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보다 그런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주에 출몰한 악어와 표범 소식 둘 다 사실이 아니라는 그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더욱 특별하게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가 대구 경북 어린이들을 찾아갑니다. 20개 직업체험이 한자리에 키자니아 고 대구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구 엑스코 서관 2홀 유메프에서 7월 3일 티켓 판매 오픈. SNS 매너가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권. 타인의 얼굴을 보호하는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음원 체크. 영화 작품 유료 폰트 등을 함부로 쓰지 않는 매너. 상표권. 상표 대용 판매는 불법. 비매너.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권법. 매너를 지켜야 SNS가 즐거워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막 지났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상주 지역에 존재했다는 고대국이죠. 사벌국의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가 있었는데요. 다양한 유물과 유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상주박물관의 윤호필 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윤호필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상주시 외답동 사벌국 유적에 대한 현장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유적 조사였습니까? 예, 먼저 저희 상주박물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운영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주박물관은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매장문화재를 발굴 조사할 수 있는 공립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 조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1년부터 상주 지역의 고대 국가인 사벌국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조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올해에도 여러 곳을 지표 조사를 해서 이 중에 사벌국 관련된 유물이 채집된 말씀하신 그 상주 외답동 산 24-1번지 일대를 저희들이 발굴 조사 지역으로 선정해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조사는 이 지역이 크게 구릉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개의 조사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릉 정상부 근처에 있는 1구역에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벌국 고대 국가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집자리라든지 유물들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집자리, 유물 등등 이렇게 확인이 됐군요. 예.
자, 사벌국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언제 존재했던 나라고 뭐 규모, 위치도 좀 궁금한데요.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사벌국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그 삼국시대 이전의 소국의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의 뭐 사로국이라든지 김천의 뭐 간문국, 어성의 조문국, 뭐 경산의 압도국 같은 뭐 삼국시대 이전의 나라들인데요. 예. 상주 지역에는 기원 전후부터 해서 많은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기원 전후부터 어떤 정치 세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예. 이게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삼국사기 열전 서구로전에 처음 나옵니다. 이 시기가 247년에서 261년 정도 되는데요. 예. 신라 첨해왕 때입니다. 예. 이때 기사를 보면은 첨해왕이 상주 지역을 점령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때가 이제 사벌국이 신라에 점령되는 시기인데요. 예. 이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사벌국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기원 전후부터 아마 4세기까지는 사벌국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라 첨해왕 때 이제 신라가 사벌국을 이제 점령한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사벌국은 대략 뭐 기원 전후부터 해서 서기 뭐 3세기, 4세기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뭐 추정을 하는 거죠. 그 정도. 예, 기록에 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있고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로 따지자면은 지금 현재 상주 지역쯤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주 지역 중에서도 지금 사벌 국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벌 국면에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이제 예전 사벌국이 있던 그 위치였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자, 사벌국의 그 국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렇게 뭐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나라가. 맞습니다. 고대 국가로 이제 발전하기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 국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입지적이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영남과 그 중원 지역을 이어주는 중요한 곳입니다. 낙동강이 시작되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신라로 봤을 때도 그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점령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아마 소국 중에서도 강력한 위치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위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중원 위쪽 중원 문화와 영남 지방의 문화가 만나는 그 정도 위치니까 이렇게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였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군요. 자, 상주의 사벌국 관련 유적이나 유물이 발굴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간헐적으로 확인된 적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저희들 이제 병풍산 고봉군이라고 대규모 고봉군이 있는데, 이 고봉군을 조사할 때 뭐 구덩이 유적에서 일부 뭐 이 시기에 유물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특별히 확인된 유물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그 사벌 북면에 있는 이보 토성이라는 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도랑 유적에서 사벌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확인된 것이 이번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유물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대부분 생활 토기가 굉장히 많이 확인되었고, 생활 토기. 예, 그러니까 집자리와 관련된 토기들인데 대부분 이제 부서져서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유물로서는 이제 청동 유물이 많이 확인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호영대구라고 호랑이 모양을 한 허리띠 걸쇠입니다. 그 바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 호영대구하고 검자로 장식 끝 유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동 유물 끝에 손잡이 있는 장식품인데, 그 다음에 청동 소형 편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호형 대구라든지 검자로 끝 장식 이런 유물들이 매우 소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니어처 형태로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작은 소형의 유물들은 아마 제사와 관련된 유물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요, 제사. 예. 그러니까 호형 대구라는 게 있군요. 이건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그러니까 호랑이 모양의 대구. 허리띠 걸쇠입니다. 허리띠 걸쇠. 지금으로 따지면 그 혁대의 혁대 끝부분입니다. 혁대 버클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 그런 모양. 맞습니다. 그거랑 이제 검자루 끝 장식.
청동 유물 손잡이 끝에 보시면 예. 그 T자형으로 생긴 유물이 있습니다. 예. 그 박물관에 가 보시면 청동기 유물기 제일 끝자락을 보시면 T자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예. 청동기로 만듭니다. 아, 예.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 호형 대구랑 네. 검자루 끝 장식 이게 이제 발견됐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뭐 작다고 하셨는데 대략 그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죠? 몇 센티 정도? 그 호형 대구는 한 6cm 정도 됩니다. 6cm 정도. 전체 예. 길이가 6cm 정도 되기 때문에 되는데 그 예. 중에서 뭐 걸쇠 부분이 뭐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허리띠로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형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현재까지 조사로 확인된 것이 무엇인지 자, 궁금한데요. 이번 발굴 조사의 의미와 가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벌국의 그 유적과 유물을 이번에 좀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중에서도 뒷자리를 확인한 것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동 유물 중에서도 이제 제사와 관련된 유물이 확인된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사벌국 당시에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제사를 지냈던 유적을 확인되었다. 이것이 네.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주거지가 발견됐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 유적. 여기서 이제 제사 유적이라는 건 뭐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제사 그거 말하는 건가요? 왜 재래 의식 그거?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제사들은 일단 뭐 분묘에 대한 제사는 아니고요. 예. 국가 차원에서 이제 국가의 안녕이라는 예를 들어서 풍요를 기원한다든지 뭐 안녕을 기원한다든지 해서 보통 이런 제사들은 구릉 위에 산에서 모여서 많은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진행이 됩니다. 예. 이런 제사를 개인이 진행이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제도 하에서 지내기 때문에 국가 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특히 유물 자체가 청동 유물이 이제 그 귀족들이 소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은 소유를 하지 못하는 유물들입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일반인들이 제사라기보다는 예. 국가 차원의 제사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국가 차원의 제사 유적이 나왔다라는 거고. 자, 이번 조사 지역이 제사가 이제 이루어지던 곳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 이게 어떤 특징들 때문에 뭘 보고 이게 제사, 국가 차원의 제사가 이루어지던 곳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선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동 유물이 그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동 유물. 예.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이제 그 호형 대구 형태가 일반적으로 뭐 사용됐다고 하면은 크기가 좀 커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물이 되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는 크기의 어떤 유물이 폐기된 상태로 확인됐다는 것은 뭐 그걸 제사유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는 뭐 김해 가야 유적인 김해 대성동 유적이라든지 밀양 제대래 유적이라든지 청송 오송 유적이라든지 여러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유적들을 볼 때 아마 구릉 위에서 제사에 지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자, 이번 발굴 조사가 아직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하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뭐 조사는 마무리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뭐 현장을 좀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단순하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출토된 유물을 그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서 연대라든지 그다음에 흙의 양상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이제 과학적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이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과 유적을 기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발간하고 저희 이제 또 그 박물관이기 때문에 전시회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처음에 얘기 시작하실 때 우리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런 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상주 박물관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경북 전체를 다 관할하나요? 상주 박물관이 유적지는? 아닙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학술 발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 지역에 있는 유적들을 대상으로만 발굴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그 발굴 조사를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전공자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장 문화재 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 전공자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청 허가를 얻어서 발굴 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발굴이 다 끝난 후에 이 유물과 유적지에 대한 보존 관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저희들이 그 발굴 조사했던 대상지는 원상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원상 복구를 철저히 해서 뭐 원상을 회복을 한 다음에 보존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출토된 유물의 경우에는 국립경주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보존 처리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보관을 해서 보존 처리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유물들에 대해서는 저희 상주박물관이 그 국가기록 위탁 보관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상주박물관에서 보관을 하면서 유물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벌국 유적 확인 소식 알아봤습니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주박물관의 윤호필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항상 시간에 쫓겨서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하신 내용 다 못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신 내용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앵커님 혹시 작년에 그 논란이 됐던 만화 검열 기억하시나요? 그럼 윤석열호? 윤석열 참가요? 윤석열호. 예, 기억하죠. 예. 근데 좀 유사한 일들이 좀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서 현 대통령은 상당히 자유를 강조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 좀 모호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사상의 자유를 검열하려는 어느 국회의원의 자료조사 요청이 눈에 띄어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상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서 검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 듣는데 지금 도서 검열을 한다? 도서 검열이면은 이게 사실 우리 7, 80년대 그때 왜 저 학생운동 하는 그런 분들 왜 도서 검열하고 그랬잖아요. 네, 국가에서. 검열하는 게 있었죠. 예.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난주에 여당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어요. 현대 정치사 인물 관련 도서 보유 현황 자료. 이걸 이제 교육부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동대학교에 보냈단 말이에요? 모든 대학에 다 보낸 거죠. 모든 대학교의 교육부가 이런 현대 정치사 인물 관련 도서 갖고 있냐 아니냐 이거를 요청을 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조 의원이 이런 걸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8분,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윤석열까지. 그리고 박원순, 손석희와 같은 10명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서 검색되는 책들. 그리고 세월호와 새마을운동 2건의 어떤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넣어서 나오는 책들을 모두 검색해서 그 유무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를 해라. 이런 그 공문을 그러니까 여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교육부가 대학에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교육부에 요청을 했군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대학에 이런 역대 대통령 10명하고 또 세월호, 새마을운동 이런 키워드가 포함된 책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걸 다 요구를 했다고요, 각 대학에. 이상하네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정치 인물 또 정치적인 사건? 사실은 이게 대학에 보내기 전에 먼저 고등학교에 보냈었어요. 고등학교에도요? 네. 왜요? 대학보다 먼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교사들이나 대학에서 이게 도대체 목적이 뭐냐. 예, 예. 이제 거기 그 교육부에 이제 항의를 하고 뭔가 좀 반론을 제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교육부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어떤 대답이요?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이기에 단순하게 요구 내용을 대학에 전달한 것이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이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라고 아주 영혼 없는 대답을 했어요. 아, 영혼 없는. 그럼 일단 물어봤었어야죠. 이걸 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아까 조경태 의원이 요구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왜 조사하십니까?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론에 대해서 조 의원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예.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조 의원조차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서관 사서들이나 대학의 사서들 입장에서는 예, 예.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을 왜 그런 키워드를 내가지고 그런 거를 보고를 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은 어떤 도서 구입 동기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건 검열이죠. 아니 근데 제 생각으로는요. 대학에서 당연히 대학 네. 이제 도서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책들이. 네. 지금 보니까 뭐 이런 정치사 인물들 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8명의 대통령 말고 박원순, 손석희 이런 인물도 있어요. 이건 조금 이상하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예. 여당 의원이 왜 박원순 씨나 손석희가 들어간 이런 책들을 확인하려고 할까 의문이 들잖아요. 의문이 들죠, 당연히. 예.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 의도가 뭐고 저희가 뭐냐라고 묻게 되고, 예. 우리 같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당 의원이 왜 이런 자료를 파악을 하려고 할까? 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요청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검열이죠. 그렇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도 안 가고 저는 그냥 당연히 대학에 이런 책들이 있어야 한다. 없는 게 이상하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래서 역대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저서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그렇겠죠. 나온 것들이.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이승만이나 김대중이나 뭐 예를 들면은 돌아가신 분들 빼고도 지금 살아있는 퇴직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서라든지 아니면 그들에 관한 책이라든지 이런 걸 당연한데 왜 그런 거하고 격이 맞지 않은 박원순 고 서울시장이라든가 손석희 그 앵커에 관한 이런 거라든지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의도가 뭔지 전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단 그 해당 국회의원도 밝히지 않고 있고 교육부도 모른다. 우리는 그냥 전담만 했을 뿐이다. 이런 거고. 네. 뭐 특별한 의도는 없다. 이런 거네요. 일단은 교육부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앵커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이런 공문을 받으면 어이없는 공문이면은 사실은 요청한 국회의원하고 뭐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문제가 분명하니까 왜 그런 걸 요청하는지 협의를 한 다음에 그렇죠. 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아무런 영혼 없이 우리는 그냥 여당 의원이 요청하니까 이거 하는 거다라고 공문을 쓱 내놓는 태도가 저는 너무나 수상해요, 이게. 그렇네요. 아니면 이거 혹시 반대로 이런 책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학교에 이런 거 좀 보급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반대로. 저는 그렇게 선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네. 자, 일단은 뭐 교육부에서는 특별한 의도는 없다. 그냥 전달만 했다. 영혼 없는 그런 전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내주신 이 원고를 보니까 어떤 나치 정권 하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아니, 저는 이제 어떤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별 생각 없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떠오른 사례가 예전에 이제 이거 유대인 학살에 관한 재판이 열렸을 때 그 아주 그 굉장한 그 공분을 일으켰던 인물이 아이히만이라고 있는데 아이히만이요? 아이히만 네. 예. 이 사람이 이제 1960년 그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 재판정에 나와서 아주 그 뭡니까 뭐 아무 대수롭지 않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그냥 히틀러가 죽이라고 해서 명령을 받아서 죽였을 뿐이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이제 충격에 빠진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이게 이제 논란이 되면서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아주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책을 쓴 게 있는데 그가 이제 그 제시한 개념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는데 그걸 죽인 사람들은 그냥 원래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명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그 많은 사람들이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사륙되는 그런 비참한 비극을 겪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책을 발표한 거죠. 아, 이제 이 일화가 이제 생각이 나신 거군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제 전범이 있었는데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이제 재판을 받을 때 그냥 나는 그냥 명령 받고 히틀러가 죽이라 그래서 죽였을 뿐이다. 내가 뭔 잘못이냐. 그렇죠. 이런 거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했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예. 자, 이게과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식의 검열이요. 그 뭐 7, 80년대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다면서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그냥 도서관 검열이라는 키워드로 포털에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2015년에 정말 유사한 검열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례였어요? 이거는 조금 좀 사례는 다른데 당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죠. 근데 시민단체가 청년 지식인 포럼 스토리 K라는 시민단체가 전국에 있는 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근현대사 추천 도서 결과를 모니터링한 걸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12종이 좌편향 도서로 이제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단 이틀 뒤에 문화체육부가 이제 시도교육청에 이제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그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됐냐, 이 선정 도서가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앞으로 그거를 도서를 선정하고 할 때 사전 공개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아, 사전에 공개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공문을 내려보내요. 일선 학교로. 이거는 도서 검열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일선 학교의 타서들이 반발을 하니까 공문은 취소했지만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이제 자기 검열이 들어가니까 벌써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 목록을 삭제하고 해당 그 도서들을 폐기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요? 폐기까지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메시지를 한번 던진다는 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낳는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것이 도서가 있는지 없는지 좌편향인지 아닌지 그럴 걸 가리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국가가 한번 보낸다는 것은 일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게 빠뜨리고 그걸로 인해서 공포감을 갖게 하면서 일종의 좀 더 한 발짝 나가면 이제 공포 정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그러네요. 예, 도서 검열도 그렇고 저는 갑자기 또 그 언론도 또 생각이 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각종 그 언론 매체에 대해서 뭐 고소 고발전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단 언론 기자들도 일단 움찔해요. 기사 쓰기 전에 이거 혹시 뭐 고소 고발 들어올 만한 기사 아닌가 하면서 약간 위험한 거는 아예 기사화 되지도 못하고 어디 다른 데서 먼저 기사를 내야 따라서 쓰고 이런 경향이 없지가 않거든요. 그게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거죠. 예. 누구 어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생각한 거를 남에게 검열당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공론의 장이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 간에. 그리고 공론장이 열려야지 그걸 통해서 언론이 그거를 퍼나르고 전파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각자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건데 이건 지금 검열이 시작됐다는 것은 검열을 의도한다는 것은 뭔가 앞으로 한 스텝 더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자, 오늘의 결론 말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유난히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시민이 누리는 보편적 자유인지 저는 그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민의 어떤 결사의 자유라든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예단히 인색하면서 사실은 재벌이나 그 측근들한테는 굉장한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는 그런 모순된 측면이 여러 면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 일종의 도서 검열의 유혹을 느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라도 내년 총선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불행하고 또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 또 오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해서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자유, 공정, 상식이 뭔지 사실 지난 1년 넘게 지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건전한 그런 그 민주주의적인 그 원리를 시민들이 누리는 그런 사회가 그런 원리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